네,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포인터를 이용하여 단순한 자료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학생의 시험 성적, 2명의 학생의 시험 성적을 입력받아 포인터에 전달한 후에 값을 교환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습 내용은 호출함수에서 도형의 유형을 입력받아서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또 함수를 호출해서 그 도형의 자료를 입력받아 넓이를 계산한 후 호출함수에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2명의 시험 성적을 그 2명 학생의 시험 성적을 입력받아 2개 변수에 각각 저장하고요. 그 두 성적을 서로 교환한 후에 그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포인터를 이용하여 두 값을 교환한 후에 시험 성적을 저장한 어떤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교환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변수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요. 먼저 두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기 위한 변수를 sum01과 sum02로 했고 자료형은 long입니다. 그 다음 이 성적을 각각 가리키도록 하는 포인터 변수 두 개를 ptr1, ptr2로 해서 정수형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변수로서 값 교환을 위해서 임시 변수가 필요한데 임시 변수명은 템프로 하고 long이라는 자료형을 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계 부분의 입출력 양식입니다. 자, 입력 양식은 다음처럼 첫 번째 학생의 성적 sum01에 들어갈 변수에 들어갈 성적을 입력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요. 28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변수에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성적 입력도 타이틀을 내보내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면은 변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입력 양식을 정했습니다. 자, 출력 양식은 아래처럼 교환 전과 교환 후로 나눠 가지고 교환 전에 sum01과 sum02에 들어있는 값이 각각 280, 220일 때 교환하고 난 후에 그 변수에 들어간 값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값이 보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양식을 정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주요 처리 과정은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필요한 함수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정의할 때 제일 먼저 항상 그렇듯이 성적 저장용 변수, 교환용 변수, 작업용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교환용은 포인터로서 선언이 돼야 되겠죠. 결국 sum01과 sum02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에 잡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280, 220이 들어간다면은 이 교환용 변수는 포인터 변수로서 아까 ptr1과 ptr2가 이렇게 선언되고 메모리에 실행될 때 잡히게 될 텐데 여기에는 실제 280과 22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280이 메모리의 별표 번지에 놓여 있다면 별표가 220이 동그라미 번지에 놓여 있다면 동그라미 값을 집어넣기 위한 그 교환용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 성적을 입력받고요. sum1과 sum2에 각각 값을 입력받고 자, 받은 후에 교환용 포인터 변수에 그 성적을 전달한다. 바로 교환용 변수의 성적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이 변수가 놓여있는 주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sum2가
동그라미 주소에 놓여 있다면 동그라미 주소를 여기다가 할당한다는 얘기는 각각 PTR1과 PTR2는 궁극적으로 280 자료가 있는 데를 가리키고 PTR2는 220 있는 자료가 있는 곳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처리되도록 세 번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작업은 뭘 하는 거냐? 값을 교환하는 거죠. 얘를 통해서 값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는 게 문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값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임시 변수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템프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달아놓고 얘의 값을 여기다가 임시로 보관해 놔야 되겠죠. 보관하면 얘가 가리키는 곳에, 얘가 PTR1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TR2가 가리키는 이 내용, 220이죠. 220을 어디다가 이걸 엎어 써서 지우고 220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남았죠. 템프가 가지고 있는 280을 어디다가 이 PTR2가 가리키는 요것에다가 넣어주면은 280이 들어가므로 sum1과 sum2를 통해서 값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PTR1과 PTR2 그 다음에 임시 변수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교환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곳에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교환된 후에는 그 교환된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때 출력할 때는 어떤 변수를 씁니까? 일반 변수를 써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변수, 각각의 변수를 써도 되고, 이거 대신에 만약 포인터를 쓴다면은 PTR1이 가리키는 내용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PTR2가 가리키는 내용, 내용 연산자를 써서 출력해도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리 과정에서 일단 확인해 보고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첫 줄에 출력을 위해서, printf 부분을 위해서 stdio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고요. 메인 함수에서 준비 단계에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죠. 두 학생의 성적을 각각 입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학생의 성적이 있는 곳을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 PTR1과 PTR2 값을 교환하기 위한 변수 템프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났으면은 바로 타이틀을 내보내면서 두 명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죠. 자, sum1의 정수형으로 sum2의 long integer 타입의 정수형으로 각각 두 개의 값을 입력받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력 부분이 되고요. 이가 준비 부분이 됐다면은 얘는 입력 부분.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보낸 거죠.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교환 전의 내용은 방금 입력받았던 이 값이었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바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각각 모의 값을 sum1과 sum2의 주소값을 각각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준 거죠. 자, 요까지를 다시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요.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 어딘가에 sum0도 주소를 갖고 있겠죠. 별 주소에다 sum01이 놓이게 될 거고요. 동그라미 주소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주소에 실행 시에 sum2를 위한 기억 공간으로 4바이트가 자리가 잡힐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딘가에 또 PTR도 포인터 변수도 변수니까 PTR1이 또 PTR2가 잡힐 거고 또 템플을 위한 기억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겠죠. 자, 이것도 PTR1, PTR2 템프도 실행 시에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X 주소, 세모 주소, 그 다음에 사각형 주소랄까요? 이런 주소, 메모리 주소를 갖고서 각각 4바이트씩 포인터 변수도 4바이트인 거죠.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4바이트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scanf문을 통해서 얘에다가 이 주소가 별 주소가 되겠죠. 별 주소에다가 내가 280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canf는 또 이 sum0 두 번째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즉 이 주소는 동그라미 주소가 되겠죠. 여기다가 내가 실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이쪽으로 입력이 되겠죠. 220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 다음 타이틀을 화면을 입력된 값을 280과 220을 프린트문을 통해서 화면에 타이틀 개념으로 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sum01의 주소, 그게 뭡니까? 현재 여기서는 별인 거죠. 별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별. 이거는 더하기 빼기 하는 어떤 값이 아니라 주소값이라는 거죠. 메모리의 주소값. sum2의 주소값은 현재 가정했을 때 동그라미. 그것이 ptr2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상에서 진행된 내용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값을 바꾸는 로직이 구현이 됩니다. 이 값 바꾸는 교환하는 이 로직은 기사시험, 자격증 같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어떻게 처리됐냐? PTR이 가리키고 있는 이 내용 연산자죠. 포인터. 이때는 이 위산에서 얘는 준비용, 선언용이고 얘는 내용 연산자입니다. 같은 별이라도 의미가 틀리죠. 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 PTR이 가리키는 곳이 지금 어디죠? 별이 이쪽을 가리키죠. 여기에 내용은 280입니다. 그 280을 템프에다가 이쪽 280을 주는 그러한 명령문이 되겠고, 두 번째, ptr2가 가리키는 내용을 ptr1이 가리키는 내용에다가 준다는 얘기는, 자, ptr2가 현재 동그라미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220이 있는 곳의 내용은 220입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ptr1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 ptr1이 여기를 가리키는데 그 내용으로서 280을 엎어서 220 이렇게 준다는 그러한 하나의 실행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템프가 가지고 있는 280, 템프가 가지고 있는 이 280을 ptr2가 가리키는 곳, ptr2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 220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저장시킨다는 얘기는 220을 대신에 280을 이렇게 바꿔서 놓겠다는 그러한 실행문.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문에 의해서 값이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외우기 힘들다면은 이 임시 변수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선을 그은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만 외우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다 임시 변수 넣고 포인터 변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터 변수는 여기가 ptr1이 아니라 ptr2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죠. 여기가 ptr2라면 이게 2 대신에 이게 1이 됨으로써 값 교환이 된다는 거. 중요한 거는 템프 변수를 맨 먼저 놔준다는 거. 그래서 매칭해서 맨 뒤에 템프에 있는 값이 이쪽 변수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성적 280 방금 전에 했죠. 두 번째 성적 220 했을 때 교환 전에 280, 220이 있다면 교환 후에는 220과 280 이게 있는 거죠. 자, 이때 출력할 때 이 변수로 출력해도 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ptr1으로 출력해도 되고요. 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ptr2가 가리키는 내용으로 해서 출력을 해도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경우 250과 290을 줬을 때 이 값은 290, 250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도형은 삼각형과 사각형으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도형의 유형을 각각 사각형은 1, 삼각형은 2로 해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입력받고요. 자, 이 값을 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 PO출 함수에서 도형의 자료, 즉 밑변, 높이,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을 입력받아서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PO출 함수를 불렀던 호출 함수에 와가지고 그 넓이를 출력해 보도록 하는 거죠. 결국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도형의 유형값 1이냐 2냐 이 값을 입력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p 호출함수로 가는 거죠. 그럼 2번이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 값을 다시 불렀던 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의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주요 자료는 도형 구분을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자료를 위한 변수는 GU로 했고요. 자료형은 캐릭터로 했습니다. 넓이는 area, 자료형은 long. 자, 도형 구분 함수. 여기서 도형 구분 함수는 1이냐, 2라는 값을 메인 함수에서 바로 그냥 입력문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구분 값을 받는 함수를 별도로 이렇게 구현해줘서 여기서 값을 받아서 이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kin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리턴되는 값은 캐릭터. 그 다음에 넓이 계산 함수 calculate area에서 calArea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구분 값을 갖고 가서 넓이를 구해오는 그런 함수 하나 정의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도형의 자료로서 가로, 세로 어떤 그 단위라든지 밑변, 높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AP를 long 자료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입출력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력은 사각형 넓이 타이틀을 이렇게 내보내고요. 여기서 2나 2를 입력받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변, 높이 값 달라고 했을 때 각각 10, 20 주던지 가로나 세로, 이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는 1번을 선택할 때 나오는 메시지고요. 밑변, 높이는 2번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입력받도록 입력 양식을 정했습니다. 출력 양식은 계산된 값,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사각형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제곱미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M2로 했는데 이런 넓이가 출력되도록 출력 양식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주요 처리 과정을 보면은 입출력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시켜 주고요. 메인 함수 정의에서는 변수 및 함수 선언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변수뿐만이 아니라 함수도 선언을 해주고 있죠. 프로토타입 함수. 이 함수를 여기서 선언했을 때는 메인 함수에서만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 이 함수를 메인 함수 밖에, 위에서 만약 원형 함수를 선언했다면은 아래 어떤 다른 함수에서도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처리할 내용은 도형을 구분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도형을 구분하는 함수는 따로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정의를 해야 되는데 C에서 정의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도형 구분 함수가 정의돼서 실제 1이냐 2냐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 2 값을 받았다면 다시 호출했던 값으로 값을 리턴 시켜서 반환시켜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서 이 도형 구분 값을 가지고서 계속 넓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넓이 구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넓이 구하는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가 구분 코드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넓이 구하는 함수에서는 이 구분 코드를 갖고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값을 입력받은 후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다시 어디로 호출했던 함수로 넓이 값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이가 구해졌다면은 도형 구분 값에 따라 넓이를 출력하면 되는데 왜 이 구분 값에 따라 넓이를 출력하냐면은 1일 때는 사각형, 2일 때는 삼각형이라는 타이틀 메시지를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구현해 주는데 이번에는 함수가 메인 함수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형 구분 함수, 즉 1인지 2인지를 입력받는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도형 구분 값에 따라서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넓이를 구해내는 함수를 별도로 하나 정의해서 총 3개의 그 함수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처리 과정 중에 이제 도형
그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기록해 본 거죠. 도형 구분 함수 정의는 뭐냐? 구분 코드 저장용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값을 입력받는 거죠. 1 아니면 2. 그 받은 값을 반환. 자, 반환한다 영어 표현은 리턴이죠. 리턴문을 통해서 1 아니면 2가 리턴되도록 반환되도록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함수는 도형 넓이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반환된 값 1이냐 2냐 이 값을 받아가지고 이 함수에서는 이 값을 받아서 자료 입력 및 넓이 저장용 변수를 선언한 후에 이 구분값에 따라서 넓이를 계산한 후 계산된 넓이 값을 또 반환, 리턴문을 통해서 반환을 시켜주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를 프린터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스캔문을 위해서 stdio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고요. 준비 단계죠. 구분을 위한 변수, 넓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 함수를 통해서 kind라는 함수가 사용된다고 원형 함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car area라는 함수가 사용된다고 원형 함수를 선언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바로 뭐냐면은 캐릭터 타입의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은 kind 함수로 호출해서 kind가 있는 함수로 가겠죠. 가서 어떤 값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 값이 뭐냐? 1인지 2인지 값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값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 값이 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실행문입니다. 자, 그럼 9에는 1 아니면 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들어간 값을 가지고 매개 변수를 해가지고 다시 car are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자, car area라는 함수는 이 값을 가지고 가서 뭘 구해옵니까? 넓이를 구해오는 함수죠. 그럼 매개 변수 값,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갖고 가서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return문을 통해서 여기서 넓이가 반환이 되면 이 넓이 값은 어디로? 이 에리아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는데 이때 이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의 값을 리턴 받는 그러한 매개 변수 호출 방식을 call by value에 의한 함수 호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값을 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주고 매개 변수 통해서 값을 되돌려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주기만 하는 매개 변수 통해서 값을 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단 리턴문을 통해서 하나의 값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함수 호출 방식을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 값을 가지고 뭐랄까요? 그 내용을 출력해 줘야 되는데 구분 값이 1일 경우에는 사각형 넓이이므로 이 넓이 값을 사각형 넓이로 찍고요. 만약 2라면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라고 타이틀을 내보내고 에리아 넓이 값을 찍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ind 함수하고 car area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kind라는 함수는 cod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타이틀을 내보내면서요. 뭘 구할 거냐? 커서가 깜빡이면은 get character라는 구문에 의해서 값을 입력받게 되죠.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때 받는 건 1 아니면 2가 될 거고 1 아니면 2가 어디에? 코드 캐릭터형 변수에 문자형 변수에 들어가서 그 값이 반환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넓이를 구하는 함수죠. 방금 전에 코드 값을 가지고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을 해 줘 가지고 만약 이게 1이라면은 변수 선언되고요. 코드가 1과 같다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로 값 입력, 세로 값 입력, 스캔F를 통해서 각각 A와 B의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값 가지고 가로 세로 곱하니까 너비가 나오고 그 너비를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고 그렇지 않다. 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0이 되겠네요. 0일 경우에는 일로 넘어와서
밑변과 높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타이틀을 내보내서 A, B 값을 입력받고 A 곱하기 B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구한 후 그 값을 리턴 시켜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받고요. 하나 이상의 값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 이상 값을 받을 수 있는데 호출함수로 다시 값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턴문을 통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매개 변수 전달 패싱 방법을 call by value라고 하고요. 우리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리턴문만이 아니라 매개 변수가 있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다시 여러 개의 값을 하나 이상의 값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call by address, call by 주소에 의한 전달이나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call by address나 reference는 추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칼 에리아, 즉 넓이를 구하는 함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f else문을 통해서 두 가지인 경우에, 즉 사각형일 경우와 삼각형일 경우 두 가지인 경우를 했는데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if else문보다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구문을 두 가지인 경우더라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다시 바꿔보면은 스위치 문장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서 경우를 써주면 되죠. 경우 수는 케이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케이스 2인 경우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케이스 1인 경우는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코드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코딩을 해주면 되겠고, 케이스 2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과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줌으로써 간단하게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해당하는 경우의 넓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딩,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여기 맨 마지막에 리턴문이 있기 때문에 리턴문을 만나면은 이 함수, 이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는 함수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문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간혹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제어권이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모을 때 리턴문을 통해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문을 여기다가 넣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1이나 2 이것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했을 때는 디폴트 문을 둬가지고 여기다가 에러 메시지 처리를 더 추가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면은요,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타이틀을 내보내고 있죠. 네. 자, 밑변 20, 높이 20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100 나오죠. 200 나누기 2 하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코드 값을 1로 줬을 때 사각형의 넓이니까 10, 20 하면은 이때는 가로 세로 200 입방메타의 넓이 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학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2명 학생의 성적에 해당되는 값을 일반 변수에서 입력받아 가지고요, 포인터에 그 값을 전달하고 포인터상에서 값을 교환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아울러 도형의 그 유형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거죠. 함수 통해서 입력받아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어떤 그런 함수를 또 호출해서 실제 거기서 넓이를 구한 후 호출했던 함수에서 그 넓이를 뭐랄까요,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포인터를 이용하는 단순 자료 처리 방법하고 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이번 주 학습의 강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